안녕하세요, 용야퉁입니다. 요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덱은요, 소환수 덱입니다. 근데 그냥 소환수 덱이 아니라 제가 대회를 위해서 이 소환수 덱을 맞추게 됐습니다. 요번 분기가 이제 굉장히 황금 밸런스예요. 물론 조금 그래도 티어가 나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밸런스가 많이 조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묵혀놨던 소환수 덱을 맞추게 됐는데, 이게 패트랩도 많이 들어가고 기타 비싼 견제 카드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덱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몬스터 마법 함정 순으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카드입니다. 일단 몬스터 카드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알레이스터겠죠. 사실상 소환수 덱인데 메인 덱의 소환수 카드군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예, 눈 씻고 찾아봐야 한 10장 정도? 10장보다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환수 카드군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소환수 자체가 이제 메르카바를 뽑고 나머지는 다른 기타 견제류 카드들로 메타하는 그런 포커스의 덱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는 별로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판타즈메이입니다. 이게 환창용이 상대 링크 소환했을 때 특수 소환할 수 있잖아요. 이게 후공에서도 쓸만하고 선공에서 잡히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냅뒀다가 다음 턴에 이제 쓰면 되는데, 만약에 후공을 잡았을 때 판타이즈메이를 소환했다면 제 턴이 돌아왔을 때 알레이스터랑 링크 소환을 해서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를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대로 남겨둬서 어태커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대부분 이제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를 뽑고 추가 전개를 노리거나 턴킬각을 뽑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라시 같은 경우에는 스피니 효과를 막거나 아니면 기타 묘지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다 막기 위해서 채용을 했고요. 원래 제가 이제 이펙트 밸러를 3장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포형을 이제 3장 이미 채용을 해놔서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2장으로 줄였고요. 애초에 이펙트 밸러가 2장이 패에 잡히면 아드가 조금 손실이 와요. 왜냐면 패트랩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상대랑 1대1 교환을 하다 보면 패가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다음 턴에 뭔가 할 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 밸러 한 장을 줄이고 이제 드로우 계열 카드를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법 카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당연코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예요. 이제 욕탐은 원래 제가 처음 버전 1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채용을 하게 됐냐? 일단 알레를 잡을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소환수 덱 자체가 메타를 위해서 메르카바를 세워두고 다른 견제력 카드들로 메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가 소모가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메르카바 하나로 버틸 수도 없고, 그리고 메르카바 코스트로 알레를 버려버리면 다음 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욕탐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포밍과 치킨게임이랑 무대회전은 폭주마법진을 서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제가 치킨게임을 2장 썼어요. 제가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치킨게임이 패에 잡혀도 무대회전을 쓸 수 있도록 치킨게임을 2장 썼었는데 욕탐을 채용하면서 치킨게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벨로도 하나 줄여갖고 욕탐을 총 3장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지명자 대신에 감마를 쓰려고 했어요. 욕탐을 이제 발동했을 때 우라라 뭐 맞으면 감마로 이제 딱 막으려고 했는데 60장 덱이면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40장 덱이다 보니까 사이프레임 일반 몬스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욕탐으로 갈려버리면 패에 감마가 있어도 우라라를 막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다 해갖고 이제 빼게 됐고요. 죽은 자의 소생은 원래 안 쓰려고 했다가 이제 메르카바랑 알레이스터를 이제 폭주 소환사로 바꿔치기 하고 소생으로 다시 메르카바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투입을 했습니다. 메르카바 죽었을 때 살려도 되고 아니면 링크 소환 후에 살려갖고 다른 추가 전개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환 마수를 제가 2장을 채용했어요. 원래 이제 3장을 썼는데 2장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소환 마술이 일단 알레로 서치가 용이하고 사용한 직후에도 알레를 패에 넣음과 동시에 덱으로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뺑뺑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장을 채용했고, 나머지 한 장 자리에는 법의 성전을 채용을 했습니다. 법의 성전으로 속성에 맞지 않은 소환수 몬스터들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메타에서 바람 속성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환수 몬스터를 이제 라이딘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욕탐으로 성전이 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성전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한 장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함정 카드로 가보도록 하죠. 자, 함정 카드입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대대적 체포 작전입니다. 제가 대체포를 이제 쓰는 이유가 셀러맨이랑 드링을 막기 위해서예요. 셀러맨은 초동 카드를 이제 대체포로 가져와 버리면 전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체포가 셀러맨에게서 굉장히 크게 막히고요. 드래곤 링크에서 중간에 들어가는 링크 몬스터를 갖고 오면 그것도 이제 전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드링이랑 셀러맨 잡기 위해서 대체포를 채용했고요. 물론 다른 덱에서도 대체포는 약하지 않게 좀 나름 세게 박혀요. 그래서 대체포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포 원래는 이제 정신주장을 썼는데 정신주장은 이제 후공 소환수에다가 쓰는 거고 대체포는 이제 선공에 세트해뒀다가 상대가 전개할 때 뺏어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제 뺏어온 거랑 알레 혹은 메르카바 혹은 다른 소환수 몬스터랑 링크해서 폭주 소환수 알레이스터를 뽑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써요. 그리고 포영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카드고 신의 심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스페이스가 안 남아갖고 이제 한 장을 줄여서 2장을 채용했고요. 심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라이프가 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통고나 경고는 딱 지불해야 될 라이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라이프가 그 지불해야 할 코스트보다 낮으면 사용할 수 없지만 심판은 어느 순간에 잡히거나 상관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심판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가 8전일 때 쓰면은 4천까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라이프가 예를 들면은 100밖에 없어도 50을 남기고 심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역전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모바일, 유이왕 모바일 게임이죠. 거기서 이 덱을 굴려본 결과 제가 라이프를 300 남긴 시점에서 심판을 잡고 상대가 링크 소환했을 때 심판을 던져갖고 이겼습니다. 라이프가 총 150 남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심판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트라 덱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카드는 2장 정도 있습니다. 바로 알미라지와 시큐어 가드너인데요. 일단 시큐어 가드너는 사이버스 쪽을 링크 소재로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환된 공격력 1000 이하의 몬스터를 소재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사기적이에요. 이 덱에서 알레이스터를 1수 해고 그 다음에 알미라지로 알레를 먹고 나옵니다. 알미라지를 시큐어 가든으로 바꿔치기 하고요. 알레이스터로 서치한 소환마술을 발동해서 알레이스터와 시큐어 가든을 소재로 메르카바를 뽑고 그 다음에 소환마술 효과로 알레를 패에다 다시 회수한 다음에 소환마술 덱으로 돌리면 패는 그냥 그대로 5장이고 메르카바가 튀어나와요. 노코스트 메르카바라는 거죠. 물론 아들을 폭발적으로 이제 모으는 덱들이 많긴 하지만 소환수 덱에서 코스트 없이 그러니까 디메리트 없이 메르카바를 뽑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알미라지를 2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알미라지를 1장만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메어 시리즈 이제 3장을 채용했는데 캐로베로스와 피닉스는 각각 이제 몬스터 마법 함정 막는 친구들이고 유니콘은 바운스 시키는데 제가 아직 이 덱을 사용하면서 유니콘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유니콘의 유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폭주 소환사 알레이스터의 매수도 개인 취향일 것 같은데요. 저는 1장을 쓰고 싶었는데 액트에 뭘 하나 더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2장을 채용을 했어요. 메르카바를 1장 넣으셔도 메가라니카를 1장 더 넣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덱에서 턴킬각을 잡는 루트가 있어요.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턴킬각을 잡을 수 있는데요.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가 있는 시점에서 메가라니카를 뽑고 폭수환사 알레로 다시 소환마술 서치하고 프로가트리오나 아니면은 남아있으면 메르카바를 뽑고 그리고 폭수환사로 법의 성전을 갖고 옵니다. 그럼 필드에 폭주소환사 알레이스터랑 메르카바 혹은 다른 소환수 몬스터 그리고 메가라니카가 서 있겠죠. 그럼 그걸 다 때리고 성전으로 이제 메가라니카 혹은 메르카바 혹은 다른 소환수 몬스터를
푸르가트리오나 공격력이 조금 높은 몬스터로 바꿔치기를 해서 때리면 턴킬각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는 턴킬각을 위해서 메가라니카를 2장 썼어요. 근데 이제 메가라니카가 잘 뽑힐 수 있는 환경이 안 나와서 한 장 줄였는데, 뭐 2장 쓰시고 싶으면 2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푸르가트리오가 2장인 거는 셀러맨 저격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대부분 우라라로 뽑아요. 근데 셀러맨은 다 화염 속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젤이 없어지면 솔직히 셀러맨은 할 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푸르가트리오를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소환수 엘리시온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소환 조건이 남달라요. 그래서 성전으로도 못 뽑습니다.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상기 카드를 융합 소재로 한 융합 소환으로밖에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못 뽑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엘리시온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폭산사 알레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엘리시온을 뽑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턴킬각 잡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루트를 사용하기도 하죠. 숫자 계산을 이제 머릿속으로 딱 해갖고 턴킬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엘리시온을 띄워서 다음 턴에 전개를 하고 이제 필드 클린을 빡 해버리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 소환수 덱은 전개법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 덱에 맞게 메타하는 덱이고, 그 다음에 있어봤자 메르카바 소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해 드릴 전개법은 없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듀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